전문가와 함께 태풍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각이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네.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될까요? 대중교통 타시는 분, 자가 이용하시는 분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번에 그 버스 있으면서 맨홀 이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물이 쌓였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또 갑자기 도로 유실이나 또 갑자기 침수가 되는 곳들 네. 또 자가용 운전자 같은 경우도 뭐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하차도 또 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낮아지는 경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안전운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리를 좀 두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고 네, 속도도 낮추고요. 예, 네. 상황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산사태 위험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예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게 좋은 건가? 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이제 이미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네. 이제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로 들어갈 때 네.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자가용 같은 경우. 예. 왜냐하면 이미 차가 침수가 돼서 시동이 안 걸리면 예. 이미 유리창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탈출을 유리창으로 해야 되는데. 창문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창문이 안 열려요. 요즘 전부 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동 안 걸리면 안 내려지니까 이제 지하차도 내려갈 때는 만일에 대피해서 어느 정도 유리창을 내려놓고 이동하라라는 그런 모르겠네요. 팁도 있습니다만. 네. 이 맨홀 얘기를 하셔서요. 맨홀 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맨홀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대비를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저도 이번 사고를 보면서 상당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해년마다 그 태풍이나 폭우가 있었을 때 맨홀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빠지기도 하고. 네. 예. 근데 맨홀은 항상 저렇게 뚜껑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맨홀이란 자체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맨홀 예. 종류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빗물이 들어가서 수압에 의해서 저게 터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빗물에서 터졌다는 얘기는 맨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예. 맨홀이 예. 잘못된 것이죠. 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저렇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미 설치가 돼서 노후화가 됐든지 네. 아니면 맨홀 자체가 잘못된 맨홀이든지 예.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챙겨야 될 게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좀 뽑자 보면은 속초와 고성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영동 지역의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면서도 현장 그림을 봤는데 그냥 길을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당 한 70에서 80mm 넘는 비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뭘 더 유의를 해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폭우가 많이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폭우가 지나가는 지역이 있고 또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네. 지나가는 지역이더라도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있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빗물이 모이는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충분히 올 시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그 저지대의 어떤 저수지나 이런 것에는 빗물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 또 물이 더 시간이 갈수록 모이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시간이 가니 모이게 되죠. 그럼 모이는 과정에서 뚝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예. 그 몇 시간 전에 온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관리 당국에서 안전관리 부서나 이런 데서는 더 꼼꼼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영동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지역의 위치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죠. 네. 지금 영동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제 모두가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영동 지역에서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예. 영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산 비탈이나 네. 이런 것이 있듯이 그래서 영동 지역에 있으면서 위험한 이치였다. 또 위험한 상황이었다라 한다면 예. 솔선수범해서 대피를 하고요. 또 관리 당국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안전 대책은 100분의 1, 1000분의 1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1% 확률이 있더라도 지금 안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동 지방도 지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네.
이 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에 네. 사시는 분들은 또 침수 위험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준비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좋을까요? 지금 도시권하고 지금 시외 농촌권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이런 반지하가 침수 상태가 나는 것은 우리가 땅은 토지는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가 전부 시멘트화 돼 있습니다. 물이 전혀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전부 흘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험 지역의 그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수막을 예. 100% 경제 지원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이 있어요. 왜 못했냐면 집주인이나 그 주거하는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안 냈어요. 예. 그러나 안 된 이유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네.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요. 침수 예보 경보제를 했습니다. 예보제하고 경보를 합니다. 예. 네. 침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경보를 합니다. 예. 문자로. 그래서 그 경보를 받았으면은 바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노약자가 지하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5인이 1인 담당제로 비상시에는 하도록 지금 협의체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5인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바람이 이제 칼처럼 부르는 순간들이 있고 네, 네.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빌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빌딩풍은 뭐 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가 이제 빌딩풍, 계곡풍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시속 초당 30m가 오더라도 예. 지금 빌딩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물이 흐를 때 어느 좁은 공간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네. 예. 양은 똑같지만 똑같거든요. 바람도 흐르는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오는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네. 또 바람이 지난 경우에서는 어떤 수월 현상이라 해서 해오리 바람이 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유리창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한 유리창은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요. 예. 바람에 다이렉트 바람에 맞아서 깨지기도 하지만 바람 후 해류 이 수월 현상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빌딩풍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시골 같은 것은 계곡에서 똑같은 바람이 있어도 네. 이 산과 이 산에 합쳐져 가지고 큰 속도가 있기 빨라지고, 때문에 예.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바람의 크기에 대한 영향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산 많잖아요. 네. 산사태 위험 계속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사태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산사태 위험을 보면은 이 앞전에 지금 폭우가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산은 땅은 이제 토질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는 양이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땅은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할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물을 조금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물을 많이 흡수한 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덜 흡수한 게 위험한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는 물의 무게가 많거든요. 1m 세제곱이 1톤이기 때문에 네.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 앞전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을 흡수하는 그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100%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분 포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폭염이 또 한 달간 오래됐죠. 진행됐었죠. 그래서 물이 이제 폭염에 말랐어요. 그러나 표면만 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또 간극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의 음에 의해서도 또 나고요. 또 2차적으로 또 사태가 나는 예.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산사태고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모든 산이 똑같은 물이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고 또 산의 토질이 네. 응집력이 있는 토질로 돼 있느냐 아니면 바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예. 산사태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하면 관악산 같은 경우는 바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산사태 날 확률이 적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응집력이 약한 토질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물을 흡수하면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우면산은 가끔 한 번씩 지금 사고가 나는 경우가 예, 예. 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네. 안 나지만 그래서 지금 이걸 대비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산이 어떤 토질로 돼 있어 위험성이 있느냐. 근데 가장 판단한 기준 좋은 거는 예. 과거에 작년이나 몇 년 전에 산사태가 한 번 났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은 위험한 산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난 적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거고. 그렇죠. 예. 또 낮다라면 지금 엊그저께 낮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낮고요. 근데 네. 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다 제공하거든요. 네. 앱이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서울시에서도 뭐 서울의 안전 앱이 있습니다만 예. 거기 앱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내가 초행길이더라도 내 주변에 산이 어느 정도 산사태 위험이 네. 있다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국민 행동 요령도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예.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좋은 그 대피 요령, 대응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첨언을 하면요, 그 안전디딤돌 앱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 대피소라고 검색만 하셔도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네. 안전 디딤돌 안전만 해도요. 모든 게 요즘은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네.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네.